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입는 순간 어깨에 있는 조국과 국민에 대한 사명감이 내려앉고 심장에는 무한한 자긍심과 생명력이 용서섬친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와 전우를 묶어주는 유대의 끈인 동시에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준다. 장난기 넘치는 소년도 카리스마 넘치는 강인한 남자로 바꿔주는 마법의 옷. 그것이 바로 진짜 사나이의 원조 패션, 밀리터리 유니폼, 군복이다. 성공한 남자들의 상징, 남자의 자존심이자 또 하나의 명함 수트. 신사 정장을 뜻하는 수트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중세시대의 기사의 복장에서 수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중세시대의 상류 계층은 갑옷을 입고 격식을 차리거나 일상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갑옷은 불편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기 편한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이 수트의 시초가 됐다. 곧 수트는 군복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다. 쌀쌀한 날 외투로 입는 일명 바바리, 즉 트렌치코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 안에서 영국군 장교가 입었던 외투에서 야외용 겉옷인 야상은 군대 필드 재킷에서 각각 유래됐다고 한다. 그뿐인가? 봄, 가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재킷이나 코트 안에 이너로 활용되는 카디건. 이 옷은 크림 전쟁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영국 육군 경기병단의 단장이자 카디건 가문의 7대 백작인 제임스 토마스 브루드넬은 상처를 입은 부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통으로 된 스웨터에 단추를 달아 입고 벗기 쉬운 옷을 고안했는데 그의 가문 이름을 따 카디건으로 불리게 되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부하를 사랑한 상관의 마음이 담긴 옷. 그래서 카디건은 전우회를 상징하는 옷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공군의 항공 점포에서 유래된 가죽 라이더 재킷, 달군복에서 유래된 줄무늬 티셔츠처럼 오늘날 남성 패션은 군복에서 파생되고 진화한 것이 많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그다지 다시 입고 싶지 않은 옷 군복. 하지만 군복은 수많은 남성 브랜드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부활해왔고 결국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군복에서 파생된 옷을 입게 된 것이다. 이 정도면 군복을 남성 패션의 원조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시대에 따라 그리고 육해 공간에 따라 각기 그 모양과 색이 다른 군복. 오늘날의 군복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대조적인 당시 전투복의 색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병사의 숫자가 곧 적을 압도하는 강력한 전력이었던 시절, 적을 교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장비는 전투복이었다. 아군이 최대한 많아 보이기 위해서 적군의 눈에 잘 띄는 원색 계열의 화려한 군복을 입었다는 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통신 체계와 관련이 있다. 눈과 귀, 전령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던 당시 지휘관들은 원활한 작전을 위해 아군과 적군을 쉽게 구별해야 했고 그런 이유로 눈에 잘 띄는 군복을 입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청기류와 통신의 발달로 과시형인 튀는 군복에서 은폐형인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군복으로 바뀌게 된다. 군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은 카키색일 것이다. 이 카키색 군복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1857년 인도 용병대가 영국 정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다. 당시 영국군의 군복은 흰색이었는데 이것은 인도 용병대 저격수들에게 더없이 좋은 표적이었다. 이를 막고자 영국군은 당시 황량한 주변 환경과 비슷한 먼지와 진흙으로 군복을 위장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군복 생산으로 이어졌고 이 색은 더스트 컬러드, 즉 먼지를 뜻하는 힌디어 카키로 불리게 됐다.
이후 영국군은 19세기 후반 발발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일명 보어 전쟁인 남아프리카 전쟁에서 카키색 전투복을 착용했으며 그 영향으로 전 세계 군복의 색깔은 눈에 잘 띄는 원색이 아닌 자국 지형과 유사한 보호색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이 많은 지역의 군복은 녹색의 분포도가 높고 이라크처럼 사막이 많은 지역의 군복은 황토색의 분포도가 높은 것이다. 군복에서 색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늬, 곧 패턴이다. 패턴의 목적 또한 위장이다. 속칭 개구리복으로 불리는 군복의 얼룩 무늬를 카모플라주라고 하는데 프랑스어인 이 말은 보호색을 의미한다. 군복의 위장 무늬가 도입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초 이탈리아 군이 숲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위장 무늬를 처음 채택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독일군이 이를 모방한 위장 군복을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전선에 내놓아 큰 성과를 올렸다. 그러자 미국도 민간용 사냥복 무늬를 기반으로 한 위장 무늬 덕 헌터를 등장시켰다. 하지만 얼룩 무늬는 독일군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국의 군인을 독일군으로 오인 사살하는 원인이 됐고 그 결과 덕 헌터는 유럽에서 태평양 전선으로 옮겨간다. 태평양 전선에서 덕 헌터를 착용한 미군은 대부분 해병대 소속이었는데 우리나라 초기 해병대도 이 전투복의 영향을 받아 덕 헌터 패턴의 전투복을 입었었다고 한다. 그러나 위장 무늬는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발달하지 못한다. 종전 후 각 나라 군대들은 올리브 그린이나 카키색의 단색 군복을 30년 이상 착용했는데 미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던 중 베트남전이 발발했고 미국은 육해공 3군 병력에 올리브 그린 단색의 전투복을 입혀 베트남전에 파병했다. 그런데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미군 부대보다 먼저 리자드 패턴의 위장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정글로 뒤덮인 베트남의 지형상 그 어떤 전투보다 위장복이 절실했지만 효과적인 위장복이 미군에게 빨리 조달되지 않았다. 그러자 미군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공 시장을 뒤졌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현재 미 특수부대의 상징이 된 타이거 스트라이프, 즉 호랑이 줄무늬 패턴의 전투복이다. 이 에피소드는 전투에서 카모플라주 전투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베트남전 이후 위장복의 개념을 재정립한 미국은 우드랜드 패턴의 위장복을 만들어 자국군에 보급했다. 미국 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위장무늬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그 결과 모든 전투복에 위장무늬를 도입했다. 우리나라 역시 1990년 기존의 국방색이었던 단색의 군복을 사도색 원단의 얼룩무늬 전투복으로 교체했고 약 25년간 국군을 보호해 주었던 얼룩무늬 전투복은 2014년에 신형 디지털 무늬 전투복으로 완전히 교체됐다. 2006년 처음 개발돼 특전사 부대에만 보급됐던 디지털 무늬 전투복은 2011년 국군의 날 정식 공개됐는데 흑색, 침엽수색, 수풀색, 나무줄기색, 목탄색 등 국내 암석의 대부분인 화강암을 응용했다고 한다. 이 전투복의 특징은 시가지 전투 시 적의 감시 장비에 잘 노출되지 않는 것인데 때문에 적의 유관과 적외선 탐지 장비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 아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군복의 위장 기능은 군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 나라의 지형과 전술에 맞게 발전해왔다. 각각의 패턴은 전투 상황에 맞게 만든 것으로 어느 패턴이 더욱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막무늬 패턴은 사막 지형에, 수풀무늬는 산악지대 적절한 위장무늬일 것이다. 군복의 색깔이 전술에 따라 변화했듯이 카모플라주 패턴 또한
전략과 전술을 잘 수행하고 아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변화하고 있다. 위장 패턴과 전투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투복과 달리 세계 각국에는 자국의 복식 문화와 전통 그리고 자존심을 담고 있는 독특한 군복이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수비대의 국기 하강식. 갈색 의상이 인도, 검은색 의상이 파키스탄 군인들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인 와가에서 매일 진행되는 이 국기 하강식을 보기 위해 최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앙숙인 양국 군인들이 서로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펼치는 큰 동작은 다소 코믹하긴 하지만 이들이 입고 있는 대조적인 색깔의 군복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양국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0.4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약 900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바티칸 제국. 교황청이 위치한 이곳에서 화려한 복식으로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한 무리의 군인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스위스 근위대 소속의 바티칸 수호자들이다. 알프스를 넘어 로마 시내의 바티칸까지 이들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약 500년 전 교황 율리오 2세는 교황청의 신변을 보호해줄 근위대 병력을 유럽 전체 요청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가 거부했는데 유일하게 스위스만이 그 청을 받아들여 병력 150명을 보냈다고 한다. 그때부터 바티칸을 수호하기 시작한 스위스 근위대 군복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한다. 이들 군복의 오랜 전통은 교황에 대한 충정의 또 다른 의미일 것이다. 한편 한복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옛날 군복에서는 군인의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엿볼 수 있고 요일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채가 있다고 믿는 태국인들은 생일에 맞춰 색상을 정해 알록달록한 군복을 착용하는데 딱딱함보다는 친근한 군대 문화가 엿보인다. 한 번도 주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던 태국의 역사를 군복이 반증하는 듯하다. 군인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는 유니폼의 기능을 넘어 한 나라의 숨결까지 담고 있는 군복.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밀리터리 유니폼 가운데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것은 어느 나라의 군복일까? 군 전문가들과 디자이너들이 하나같이 디자인해서 최고의 점수를 주는 군복은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와 범죄 수사대 그리고 유대인 수용소 근무병 등이 소속된 친위대 슈츠슈타펠의 군복이다. 사실 군복은 대체로 실용성에 그 목적을 둔다. 군의 제복인 만큼 디자인보다는 전쟁터에서 입을 수 있고 다양한 군장을 착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며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의 군복처럼 당시 각국의 군복은 작업복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독일 군복의 디자인은 사상부터 달랐다. 1933년 독일의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는 이듬해인 1934년 독일군의 팽창을 인위적으로 막아오던 베르사유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군대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당시 독일인들에게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잠재적 적군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줄 상징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군복이었던 것이다. 히틀러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유인하기 위해 나치 친위대인 슈츠스타페를 위한 멋진 군복의 제작을 명령했는데 그 디자인을 당시 독일의 예술가이자 친위대 고위 장교였던 칼 디비치 교수와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발터 헤크가 맡았다. 그들은 프로이센의 제복을 응용한 1차 세계대전 독일 군복을 발전시켜 친위대 유니폼을 디자인했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적 남성 패션 브랜드인 휴고 보스가
제작을 하게 된 것이다. 패션의 나라 프랑스의 당시 군복과 비교했을 때 독일의 군복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인다. 그렇게 탄생한 친위대의 군복은 젊은이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독일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앞다퉈 친위대에 지원했다고 한다. 간혹 나치 관련 영화에 등장하는 비밀 경찰은 악마 같은 표정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친위대 군복 디자인이 그런 냉혈한의 느낌을 배가시켜준다. 한편 나치 친위대 군복은 위엄과 권위, 존경을 상징하는 검은색이 주류를 이뤘으며 상의의 딱딱함과 달리 하의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 승마용 바지를 선택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실용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평이다. 당시 독일 나치 군인들은 오히려 실용성 위주의 미 군복을 부러워했다는 설이 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수집가들의 워너비 컬렉션 1위를 차지하는 나치 친위대 군복. 나치의 악명 때문에 악마의 유니폼으로 불렸던 이 군복이 아직도 무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것을 보면 나치 친위대 군복은 당시 군복 그 이상의 패션 감각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무기의 발전에 따라 그 색깔과 기능에 있어 다양한 변신을 해온 군복. 21세기 접어들어 군복 앞에는 최첨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군복 이후 2020년까지 선보일 군복은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상처 감지 치유 기능과 생화학 방어 능력을 갖춘 첨단 군복이다. 미국은 벌써 최첨단 군복을 일선 군대에 보급하고 있다. 미 육군의 전투복은 방수, 방염, 구김 방지가 가능한 최첨단 소재를 사용했고 단추 대신 편리한 벨크로 테이프로 교체했다. 또한 사막, 정글, 시가전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디지털 위장 패턴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미국은 공상과학 영화 로보캅에 등장한 것과 비슷한 모습인 미래형 전투복을 현재 개발 중이며 나노 기술 등이 도입된 최첨단 전투복을 2020년 실전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 국방부는 할리우드와 손잡고 현재 아이언맨 군복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군인들이 꿈의 전투복을 입고 SF 영화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자 군인의 명예를 상징하는 옷 군복. 어떤 이들에게 이 옷은 죽는 순간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수의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족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게 해준 자긍심이다. 때문에 남자들이여 깔깔이 개구리복이라 치부되던 군복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은 이제 과감히 버려라. 당신이 한때 입었었던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은 당신을 진짜 사나이로 만들어준 영광의 옷이다. 또한 가장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패션 코드로 부활해 당신을 빛나게 하는 남자 패션의 원조다. 군대를 벗어나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군복과 남자, 남자와 군복. 이 숙명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남자들의 운명은 아닐까.